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투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주식은 위험한 것이니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말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호기심으로 태양광 주식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100만 원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업을 분석한다거나 시장 구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오른다더라라는 말에 참여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오르는 걸 보면서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라는 착각도 했습니다. 하루는 운동화를 사고 하루는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돈이 일처럼 벌리는 기분을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초심자의 행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배의 돈이 있으면 2배를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광의 인기는 사그라들면서 계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손실 그 자체보다도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결국 그 계좌는 약 10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코로나 시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저도 10년 만에 다시 주식 계좌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두었던 계좌는 거의 본전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10년 동안 돈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꽤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무작정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과연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돈이 계속 풀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는 제 성격상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돈은 계속 풀리는 걸까? 그 구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 중 일부 돈은 빚이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단순히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구조를 하나 알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빚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기존의 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출은 곧 새로운 돈의 생성입니다. 이걸 아주 단순한 예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10%인 100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9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 900만 원은
어디선가 사용되고 다시 누군가의 통장에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행은 그 돈의 10%인 90만 원을 남기고 810만 원을 다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단계로 반복되면서 처음에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경제 안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와 조건들 때문에 이론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은 빚을 통해 만들어지고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통화량은 늘어났고 화폐 가치는 서서히 희석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가졌던 질문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 통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우량한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저처럼 보수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년 내내 이어졌던 하락장에서도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근 리밸런싱을 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빚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투자처럼 시간과 감정이 함께 들어가는 일에서는 자신만의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과 남의 행동만 보고 따라가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회사 업무든 가정생활이든 건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일수록 나는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10% 사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다른 10%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만의 기준과 신념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